인생은 결코 외부의 풍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집이 크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옷이 화려하다고 운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다. 내가 평생을 걸쳐 배운 것은 단 하나다. 사람의 운명은 마음의 질서에서 태어난다. 나는 삼성이라는 작은 상회를 세우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의 운을 막고 있었다. 그들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운과 돈의 문을 닫고 있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르지 않는가?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진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맑은 기운이 머물지 않는다. 어질러진 방, 쌓여있는 영수증, 미뤄둔 일들, 이 모든 것은 단지 풍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장부와 펜의 위치까지 정해두었다. 바닥은 늘 반짝이도록 닦았고 먼지가 쌓이면 즉시 치웠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혼란스러운 환경은 혼란스러운 결정을 낳고 혼란스러운 결정, 결국 인생의 손실로 이어진다. 운이란 특별한 재능이나 우연이 아니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 그 속에 흐르는 마음의 질서가 운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정리된 사람은 맑은 결정을 내리고 맑은 결정은 신용을 낳고 신용은 결국 부와 명예를 불러온다. 나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언제나 불안했다. 집은 늘 어지럽고 마음은 늘 초조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복이 없을까라며 한탄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복의 부재가 아니라 정리의 부재였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운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수십 년이 걸렸다. 삼성의 첫 공장을 세울 때도 나는 이렇게 말했다. 기계가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이 멈췄다. 작은 흐트러짐 하나가 한 달의 손해로 이어졌다. 그때 나는 알았다. 운은 깨끗함을 좋아하고 질서를 믿는다. 하루 10분이라도 주변을 정리하라. 그 10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순간 불안과 피로도 함께 사라진다. 정돈된 공간에는 평온이 머물고 평온한 마음에는 운이 머문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가난을 막고 불을 불러오는 첫 번째 열쇠다. 나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 불렀다. 그 자본은 은행에 쌓이는 돈이 아니라 정리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신뢰와 운의 흐름이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공간과 마음을 정리하라.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인생의 흐름은 강물과 같다. 흘러야 생명이 있고 멈추면 썩는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배웠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결국 운을 멈춘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 배워서 뭐 해요? 아이들 챙기고 살림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는 사슬이다. 그 한마디가 바로 인생의 멈춤 버튼이 된다. 나는 삼성상회를 세우던 시절 지식보다 절박함으로 하루를 버텼다. 책으로 배우지 못한 것은 몸으로 배웠고 사람에게서 듣지 못한 것은 현장에서 부딪히며 깨달았다. 나는 내일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가? 그 질문 하나가 회사를 움직였고 그 회전이 결국 나의 운명을 움직였다. 세상은 늘 변한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결국 과거에 머물러 산다. 그들은 여전히 오래된 방식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기회를 두려움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배움을 멈춘 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두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한때 일본과 미국의 전자산업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따라가요? 그건 큰 기업들만 하는 일이지.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모르면 시작조차 못한다. 그날 이후 나는 기술서를 손에 들었고 해외 자료를 모으며 밤을 새웠다. 심지어 연구자들을 불러 직접 토론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씨앗이 자라났다. 나는 경영자였지만 평생 학생으로 살았다. 공장을 세웠을 때는 기술자가 되었고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 때는 연구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배움이란 젊음이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식으면 인생도 식는다. 나는 여성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가정과 일터 사이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당신들, 그 누구보다 강하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자신을 잃는다.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을 위해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움은 스스로를 되찾는 시간이다. 매일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강의를 듣고 다른 관점을 배우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배움이 멈추면 마음은 식고 마음이 식으면 운도 식는다. 그 차가운 운 속에서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배웠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은 배움이 멈추면 사람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잃는다. 많은 사람들이 배울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배우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단 20분이라도 집중해보라. 그 20분이 인생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할 것이다. 나는 늘 말했다. 배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을 투명하게 만든다. 세상이 불안하고 미래가 두려울수록 배움은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된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운명은 다시 움직인다. 그것이 내가 믿는 인생의 원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책 한 페이지, 강의 한 편,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어제를 반복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만든다. 배움이란 운의 방향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이번 달은 힘들었으니까 나를 위해 좀 써야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그 괜찮아라는 말이 쌓일수록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삼성을 처음 세웠을 때 나는 자본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한 푼 한 푼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은 마음의 거울이다. 돈을 함부로 다루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성장했다. 그러나 감정으로 돈을 쓴 사람들은 결국 늘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는 어느 날 한 여직원을 기억한다. 그녀는 성실했고 일도 잘했다. 하지만은 월급 날만 되면은 옷을 사고 친구들과 외식을 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라며 웃었지만은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언제나 텅 비었다. 그녀는 운이 나쁜 게 아니었다. 단지 감정이 이끄는 소비의 노예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감정은 순간의 위로를 주지만 습관은 평생의 결과를 만든다. 사람들은 피곤하거나 외로울 때 쇼핑으로 마음을 달랜다. 그러나 그 위로는 한순간이다. 물건은 남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감정의 공간이 결국 가난을 불러오는 가장 조용한 통로가 된다.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감정이 들끓을 때는 절대 돈을 쓰지 말라. 기분이 좋을 때 축하하기 위해 돈을 써도 기분이 나쁠 때 위로하기 위해 돈을 써도
결과는 같다. 후회와 공허함 뿐이다. 돈은 냉정해야 하고 감정은 따뜻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바뀌면 인생의 질서가 무너진다. 나는 대구의 작은 상해 시절 큰 거래를 성사시켰던 날에도 늘 평소처럼 행동했다. 비싼 술 한 병 사지 않았고 고급 양복을 새로 맞추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그 돈을 장부 속 미래 투자로 옮겼다. 그 절제의 습관이 결국 삼성을 살렸다. 돈은 절제의 결과를 사랑하고 감정의 흔들림을 경멸한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소비의 절반은 체면과 비결을 위한 돈이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나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쓴 돈이다. 그러나 타인의 시선을 위해 쓰는 돈은 결코 자신을 채우지 못한다. 그 돈은 사라지는 동시에 자존심과 자신감까지 함께 가져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준다. 삼성의 성장 과정에서도 나는 늘 필요와 욕심을 구분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했지만 보여주기 위한 곳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그것이 회사를 지켰고 신용을 지켰고 결국 내 인생을 지켜주었다. 돈의 흐름은 운의 흐름과 같다. 지갑을 대충 다루면 운도 대충 떠나간다. 지갑 속에 구겨진 영수증은 곧 당신의 불안한 마음의 형태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부를 정리하듯 지갑을 정리하라. 돈을 존중하는 사람은 운에게서 존중받는다. 나는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내일을 향한 투자였다. 오늘의 만족을 미루는 대신 내일의 가능성을 샀다. 그 태도가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돈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은 즐기며 살아야지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도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즐깁니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자 운이 머무는 사람의 철학이다. 감정이 이끄는 소비는 마음을 비우지만 원칙이 이끄는 소비는 삶을 채운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꾼다. 감정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늘 오늘을 위로하며 살고 원칙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은 내일을 설계하며 산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단지 불안함을 덜기 위함이라면 그 돈은 결코 머물지 않는다. 돈은 명확한 목적과 질서가 있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당신이 돈을 통제하지 못하면 돈이 당신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실천을 해보라. 지갑 속 영수증을 모두 꺼내 정리하고 이번 달의 지출을 써내려가라. 그 기록이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로 세우는 운의 장부가 될 것이다. 그 장부를 쓰는 순간 당신의 마음과 운의 흐름이 함께 맑아진다. 돈을 존중하라.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당신의 신념과 태도의 결정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운을 대하는 태도다. 돈은 감정의 손에서 떠나고 원칙의 손에 머문다.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나는 평생을 경영의 현장에서 살며 보았다.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다. 진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오직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갈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지금은 기분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할게. 하지만 그 미룬 하루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며 그 사이에 운도 기회도 조용히 떠나간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다. 대구에서 삼성 상해를 열던 시절 나는 돈도 인맥도 기술도 없었다. 그러나 단 하나,
누구와도 똑같이 가진 것이 있었다. 시간, 그 공평한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때 새벽 공기는 내게 자본이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나는 생각했고 정리했고 계획했다. 그 일시간의 차이가 결국 회사를 살렸고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운이 아니라 시간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자에게 찾아온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이 돌아가기 전 나는 늘 현장에 가장 먼저 나갔다. 작업자보다 일찍 도착해 기계의 소리를 들었다. 그 하루의 소리가 공장의 품질을 말해 주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시간을 다루는 자가 품질을 지배하고 품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하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 아침에 눈을 떠도 스마트폰을 먼저 켜고 5분만, 10분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 작은 미루기가 하루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결국 인생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된다. 기분이 좋으면 움직이고 기분이 나쁘면 멈춘다. 그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찬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신용을 잃는 일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삶의 법칙이었다. 삼성의 초창기 한 거래처에 납품기를 넘기면 회사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나는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외쳤다. 오늘 안 끝내면 내일은 없다. 그 한마디에 모두가 밤을 새워 일했고 결국 우리는 약속을 지켰다. 그 신용 하나가 회사를 살렸고 그 약속이 운을 지켜주었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다. 그리고 신용은 시간을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돈도 운도 사람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신뢰와 복을 동시에 잃는다. 많은 여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1분을 아끼는 사람이 10분을 얻고 10분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한다. 그리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움직인다. 삼성의 경영자 시절 나는 약속 시간에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눈이 오던 날에도 회의가 새벽이어도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믿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운에도 늦는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 세상은 시간의 질서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운의 문을 열 수 없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봤다. 한 여성이 매일 아침 10분씩 늦게 출근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업무는 늘어났고 집중력은 떨어졌다. 결국 작은 지각이 그의 커리어 전체를 흔들었다.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태도를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거울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시간을 지배했는가? 아니면 시간이 나를 지배했는가? 그 질문 하나로 하루를 평가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평생을 바꿨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보라. 조금만 더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떠올랐는가? 그 한 번의 미루기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운은 게으름을 싫어하고 성실함 속에서 자란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10분 일찍 일어나라. 작은 약속부터 지켜라. 그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것이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 자산을 다루는 법을 아는 자만이 성공과 복을 품을 수 있다.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슬퍼하지만
사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시간을 잃는 거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를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끝없이 배웠으며 늘 시간을 정리했다. 그 습관이 내 운명을 만들었다. 기억하라. 시간은 흐르는 금이다. 그 금을 쌓는 사람은 언젠가 부자가 되지만 그 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다. 진짜 적은 할 수 없다는 변명이다. 그 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인생 문을 닫아버린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사람보다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너무 바빠요. 돈이 없어요. 여건이 안 돼서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의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두려움. 실패할까 두려워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 할 수 없다는 말을 습관처럼 되뇌었다. 나는 젊은 시절 삼성 상해를 처음 세웠을 때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제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불안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한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움직였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길이 열렸다. 삼성을 세우는 과정은 언제나 반대와 의심의 연속이었다. 수원 방직 공장을 세울 때도 모두가 나를 말렸다. 이 시국의 공장을요? 망합니다. 은행도 안 빌려줄 겁니다. 지금은 무리예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불가능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가능성을 증명하는 사람은 적다. 그 말 한마디로 나는 움직였고 그 공장이 훗날 삼성의 뿌리가 되었다. 197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엔 기술도 경험도 없었다. 모두가 비웃었다. 그건 미국이나 일본이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 철학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인생은 완벽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에게만 기회를 건넨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길을 만든다. 많은 여성들이 내게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요. 배워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그 말이 바로 당신을 가두는 벽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운의 문은 닫힌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말하는 순간 운은 당신 쪽으로 한 발짝 다가온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실패는 괜찮다. 하지만 변명은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패는 배움이지만 변명은 포기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변명은 다시 일어설 힘조차 빼앗아간다. 변명은 스스로 운을 밀어내는 행위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인정하고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운을 붙잡는다. 나는 처음 외국 바이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한다. 영어도 서툴렀고 제품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용기 내어 말했다. 우리는 작지만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약을 이끌었고 그 계약이 회사를 살렸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한마디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꾼다. 세상은 완벽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자라도 움직이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준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라. 그 단순한 사고의 전환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실패는 일시적이지만 변명은 영원하다.
변명은 내일의 나를 묻고 두려움은 미래의 나를 가둔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다르다. 작은 시도라도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 그 기회 속에서 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사람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용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운은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변명하는 사람을 떠난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법칙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두려움 뒤에는 당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해보자고 말하라.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운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머문다. 스스로를 묻는 말들을 버리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억하라. 할 수 없다는 말은 인생을 멈추게 하고 해보자는 말은 운을 움직이게 한다. 당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부터 변명 대신 방법을 찾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라. 그 순간 운은 다시 당신의 편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차가운 사람은 모든 것을 계산으로만 보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익과 손해의 눈금으로 관계를 재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지며 살아간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따뜻함이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운은 그런 차가운 마음을 가장 먼저 떠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가, 정치인,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주부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죠? 왜?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상처가 숨어 있었지만 동시에 인생의 흐름을 막는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손해본다고 해서 인연을 끊으면은 내일 신용을 잃는다.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거래처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넘겼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한 기일에 돈을 주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그런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손해만 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 내일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나는 그 거래처를 기다렸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들은 다시 일어섰다. 그 신뢰 은 하나가 훗날 삼성의 가장 큰 거래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로 움직인다. 계산으로 쌓은 관계는 숫자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쌓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이것이 내가 평생 배운 인생의 법칙이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관계마저 투자처럼 생각한다. 이 사람을 도우면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 이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렇게 끊임없이 손익을 재며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런 마음에는 따뜻함이 없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운도 식는다. 운은 따뜻한 곳에 머물고 차가운 계산 속에서는 절대 머물지 않는다. 나는 수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 한 직원이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뿐 아니라 다른 동료의 일까지 도왔다. 그러나 공로는 늘 드러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사람은 바보야. 왜 괜히 고생을 하지? 하지만 나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의 성실함과 진심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다. 몇 년 후 나는 그를 공장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는 한 푼의 보너스보다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공장의 기둥이 되었다. 보답은 계산으로 오지 않고 시간으로 온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은 돌아오는 건 감사의 말보다 무심함일 때가 많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 이제 나도 손해보지 말아야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운이 멀어진다. 왜냐하면은 운은 계산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운은 베푸는 사람, 믿는 사람,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문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배웠다. 신용과 신뢰는 계산으로 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손해를 감수할 때 생긴다. 한 번의 손해가 눈앞에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손해를 통해 얻은 신뢰는 평생의 자산이 된다. 삼성은 그런 믿음 위에서 세워졌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모든 건 숫자로 계산하되 사람만큼은 숫자로 재지 마라. 회계장부는 정리해야 하지만 인간관계는 정리하면 안 된다. 그 안에는 온기와 운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요즘은 계산 안 하면 바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 계산만 한 사람 치고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돈으로 얻은 이익은 사라지지만 신뢰로 얻은 복은 대를 이어간다. 나는 기업뿐 아니라 인생도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쌓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형태를 바꿔 돌아온다. 누군가를 돕는 일,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일,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운이 통장에 쌓이는 이자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협력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계약을 끊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오히려 물건값을 미리 지급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었다. 그 결정은 큰 손해로 보였지만은 몇 년 뒤 그 회사는 다시 성장해 삼성의 가장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심으로 도운 인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회장님,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왜 하셨습니까? 나는 웃음에 대답했다. 나는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복을 모은 것이다. 그 복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돌아온다. 그것이 바로 운의 순환이다. 요즘 사람들은 빠르게 손익을 따지고 관계마저 효율로 나눈다. 하지만 인생은 효율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계산으로 얻은 인연은 금세 식지만 진심으로 맺은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바로 운이 머무는 자리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은가? 나는 늘 손해만 본다. 이젠 나도 냉정해져야겠다. 하지만 진짜 손해는 그 마음이 식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계산은 마음을 얼게하고 차가운 마음에는 운이 머물지 않는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라. 그 순간 멈춰있던 인연의 문이 다시 열린다. 그 문틈으로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운은 냉정한 계산서에 머물지 않는다. 운은 따뜻한 마음이 머무는 곳에 흐른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자본이다. 운과 부는 결코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 아니다. 나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확신했다. 운은 마음의 태도에서 자라고 부는 그 태도의 열매로 맺힌다. 세상은 언제나 행운을 말하지만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쌓아온 삶의 질서와 습관의 총합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똑같이 성실하고 똑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늘 벽이 따랐다. 그 차이는 재능도 노력도 아니었다. 오직 마음의 습관에 있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원칙은 단 3가지다. 정리하는 마음, 배우는 마음, 감사와 신뢰의 마음. 이 3가지가 바로 은과 부를 부르는 삶의 기초였다. 1. 정리하는 마음, 운의 길을 닦는 힘. 삼성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하루가 끝나면은 반드시 책상과 장부를 정리했다. 펜 하나, 종이 한 장도 제자리에 두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회사를 맑게 만들었다.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다. 어질러진 방은
어지러운 생각을 낳고 어지러운 생각은 잘못된 결정을 낳는다. 나는 이렇게 믿었다. 정리된 공간에만 맑은 운이 들어온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환경의 기운을 담는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그 흐려진 판단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게 한다. 나는 말한다.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운명을 준비하는 의식이다. 지금 당신의 공간을 바라보라.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작은 먼지를 닦아라. 그 10분의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맞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운의 문을 연다. 정리된 삶은 결국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부로 이어진다. 이 배우는 마음, 운의 문을 여는 열쇠. 나는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사업이 가장 바빴던 시기에도 하루 30분은 새로운 것을 읽고 들었다. 왜냐하면 배움은 젊음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로 늙지 않는다. 마음이 식으면 그때부터 늙는다. 배움을 멈춘 사람의 눈빛은 흐릿하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의 눈은 빛난다. 그 빛은 단지 지식의 빛이 아니라 삶을 향한 열정의 빛이다. 그 빛이 꺼지는 순간 운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나는 무수히 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 그 모든 것은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며 얻은 깨달음이었다. 배움이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한 번의 실수, 심지어 한 줄의 명언도 배움이 될 수 있다. 그 작은 배움이 뭐여? 운의 방향을 바꾼다. 배움은 운의 엔진이다. 그 엔진이 멈추면 인생도 멈춘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무엇을 배웠는가?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새로 배운다면 그 사람의 내일은 어제와 같지 않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고 배우는 사람은 미래를 창조한다. 3. 감사와 신뢰의 마음, 운을 머물게 하는 뿌리. 나는 평생 신용을 인생의 생명이라 여겼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신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어? 삼성의 초창기 나는 거래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나를 믿는다. 그 믿음은 결국 돌아왔다. 시간이 지나 그 거래처는 다시 일어섰고 삼성은 더 넓은 신뢰의 길을 얻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신뢰는 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유를 남기는 투자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를 잃은 순간 운도 함께 떠난다. 당연한 일에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머문다. 감사는 운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물었다.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줬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은 결국 빛을 잃지 않는다. 감사는 운의 씨앗이고 신뢰는 운의 뿌리이며 그 둘이 함께 자랄 때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정리하는 마음은 운의 길을 닫고 배우는 마음은 운의 문을 열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운을 머물게 한다. 운과 부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사소한 태도 속에서 자란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 작은 행동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삼성을 세우고 나를 지탱시킨 기둥이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운은 하늘의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오늘 정리하고 배우고 감사하라. 그 순간부터 운은 당신 곁에 머물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고 있다. 당신이 정리하는 그 공간에
당신이 배우는 그 시간에 당신이 전하는 그 감사의 말 속에 운이 스며들고 있다. 기억하라. 행운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그 운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